어젯밤 대구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상자를 내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도 늘릴 수 있는 마을 기업에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내 원전 안전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 수준은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국내 최초의 피아노가 달성군 사무진 나루토에 들어온 사흘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 이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할 텐데요. 하지만 점차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늘 밤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북 북부 지역 최고 60mm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30mm로 남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오늘 밤부터 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29도, 안동 26도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도 점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젯밤 대구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12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폭발음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양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짜리 건물이 폭탄에 맞은 듯 뼈대만 남았습니다. 사고 건물 20m 맞은편 건물 유리창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 6동에 폭발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45분쯤.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이곳 도로는 온갖 파편들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포알 같은 게 날아가고 불이 막 확 불고 막 남자가 감 소리 지르고 여자가 막 또 감 소리 지르지만. 이 사고로 주변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남모경위와 전모경사가 숨졌고 건물 내부와 이웃 주민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 9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고유하던 주택가에 발생한 엄청난 폭발 사고로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폭발물에 의해서 자던 사람도 깨어나고 다 퇴피하고 이랬거든요. 그 소음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상가 건물 1층에는 페인트 수백 통이 보관돼 있어 폭발 사고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1층 페인트 가게에서 LPG 가스가 폭발했는지 신나 가스가 폭발했는지 그건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사이 벌어진 사고로 피해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폭발 지점을 찾기 위해 감식을 벌이는 한편 사고 건물에 있던 주민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마을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 유라동에 있는 이 친환경 유기농 매장은 안심협동조합이 지난해 6월 만든 겁니다. 로컬 푸드 운동을 통해서 먹을거리만큼은 걱정 없이 해결하자는 조합원의 뜻이 정부로부터 마을 기업 지정을 받고 지원금 8천만 원을 받아 가능해졌습니다. 마을 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우리가 이제 잘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기업 지정으로 45명이던 조합원이 1년 사이 320여 명으로 늘었고, 매장 매출도 15%나 증가해 월 3천만 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가게처럼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 43개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10여 개의 마을 기업을 새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마을 기업은 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마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 사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을 기업이 되면 2년 동안 8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영이나 교육 등 각종 유무형의 도움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과 후 학교나 반찬 가게 혹은 카페 그리고 도시농협 형태의 마을 기업 70여 개가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사흘간 모두 4,500여 건의 도움 및 상담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70여 명을 구조하거나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벌집 제거와 문 개방, 화재 등으로 58명을 구조해서 지난해보다 66%가 늘었고 급성 만성 질환과 사고 부상 등의 이유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인원은 521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2.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품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모두 107곳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0여 곳은 형사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0여 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 품목 중에는 배추, 김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사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돼지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과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워 속이는 행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전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안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공공연구소 등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 시절 인력을 대폭 감축한 원전 관련 4개 공기업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노동자 의식과 작업장의 안전 문화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0% 이상이 현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70% 이상은 그로 인해 수행 업무량도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때문에 새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60%를 웃돌았습니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결국 인력 부족으로 과거와 같이 꼼꼼하게 안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평균 60일 이상이던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이명박 정부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대다수가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숙련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않고 원전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의견이 90%를 넘었습니다. 현장 작업에 대한 아웃소싱이나 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낸 사회공공연구소는 원전 고장의 상당 부분이 인적 실수에 의한 것인 만큼 지금과 같은 열악한 업무 여건과 안전 문화는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반적인 안전 문화의 수준이 미국과 비교해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자력 산업을 주재하는 공기업 경영 평가나 정부 지침 등이 수익성과 효율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원을 13%나 감축했고 원전 고장률은 지난 2010년 10%에서 2012년 39%로 높아져 결국 인력 부족이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국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올해 말까지 산물벼 2만 2천 톤과 건조벼 6만 5천 톤 등 모두 8만 7천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물벼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건조벼는 다음 달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정된 곳에서 40kg이나 800kg 단위로 매입합니다. 경상북도는 수확기 농가의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 대금의 일부를 수미 현장에서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 최종 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은 1등급 벼 40kg 기준 5만 5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6천 원 인상됐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통해 11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이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기간에 2,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연간 1억에서 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낸 기관은 국내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 중견기업과 연구기관들로
사업화가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송이 주산지의 가뭄 탓에 이 송이 생산량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개막될 봉화 송이 축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봉화군의 한 송이산, 해발 600m의 소나무 숲을 샅샅이 살피지만 좀처럼 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간신히 송이 한 뿌리를 손에 받아듭니다. 작년에 요 자리에서만 해도 한 20kg, 30kg 이렇게 땄었는데 아직까지 뭐 송이 한 10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같은 흉작은 9월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적은 강수량으로 송이의 포자 형성이 늦어지고 이미 나온 균사마저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봉화군 산림조합에서 북부 지역 첫 송이 공판이 시작되지만 물량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확량이 적다 보니 가격도 올라 일등품 시중가가 킬로그램당 최고 45만 원 선으로 지난해의 2배에 달합니다. 전국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워낙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사실 불투명합니다. 송이 축제를 사흘 앞둔 봉화군은 관내 채취량 전량을 축제장에 내도록 해 축제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 대체 버섯으로 해가지고 표고버섯과 능이버섯 또 그런 것을 출하하도록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송이의 작황은 앞으로도 날씨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오늘 비 소식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이 정부와 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서울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정부와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부와 사업 발주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지역기업이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이른바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해서 교류 협력 담당 공무원의 교차 견학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대구시 공무원 40명이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무등산 입석대,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 등을 둘러봅니다.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은 광주시 공무원 40명이 대구를 찾아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대구미술관, 팔공산 동화사,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근대골목 투어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견학을 통해서 광주시의 우수 사례를 대구시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었는데요. 추분이 지나면 들녘이 더욱 황금빛으로 변하고 가을도 더욱 깊어간다고 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속에서 뮤지컬과 전시해 보시면서 가을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문학의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피아노가 달성군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900년 3월 26일 선교사 사이드 보텀이 그의 아내 에피를 위해 피아노를 들여왔는데요. 그 3일간의 여정이 다큐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로 그려집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다큐 뮤지컬인데 공연에 앞서 지난 16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제작 발표회와 쇼케이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뮤지컬의 공연은 윤복희 씨입니다. 전화로 이 캐스팅 제의를 받았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이 피아노의 영을 제가 뮤지컬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무조건 어떤 스타일로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네 했어요. 귀신통은 당시 피아노를 처음 본 사람들의 문화적 충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꾸며져서 더욱 흥미로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공포를 겉모습만 보고 도깨비라고 하거나 귀신통이라고 오해한 편견이 선교사의 의술과
따뜻한 인간에 대한 내면적 이해로 이어지며 화합하고 융합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실경을 무대로 펼쳐질 다큐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사문진 나루터에서 공연됩니다. 버머 아트 스트리트에서는 벽을 색다르게 해석한 9월 기획전 About the Wall을 마련했습니다. 벽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소통을 단절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은 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기존에 이제 컴퓨터 바디로서 했었던 작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재촬영해서 전시 공간에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유리벽에 아예 설치물들을 설치해버려서 새로운 이제 가상의 벽을 통해서 실제 작품과 또 가상의 작품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했습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하 통행로가 가진 원래의 기능과 형태를 다양한 해석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28일까지 버머 아트 스트리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구미시는 다음 달 18일까지를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 채취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교육을 받으면 시민 누구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읍면동에 등록하고 채취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미시는 만여 그루나 되는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있는 만큼 야간 채취나 도로에서 열매를 따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독도의 달인 10월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한민국 10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팸투어를 실시하고 8일에는 한복 펜션쇼와 안용복 기념관 개관식 등이 열립니다. 오는 10일에는 독도 문예대전 시상식과 25일에는 독도 플래시몹, 독도 수호 선언문 낭독, 독도 사랑 온라인 서명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구대학교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경산 캠퍼스에서 취업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카드, 국민은행과 KT 등 국내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등 43곳이 참가해 현장에서 취업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특히 경산 진량에 있는 주식회사 세안전기 등 대구대 출신 동문기업 19곳도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후배들의 취업을 돕습니다. 이 밖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상담, 영어 면접과 이미지 클리닉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하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 오늘 밤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북 북부 지역 최고 60mm,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가을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9도,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7도로 비가 오기 전 약간 덥겠고 봉화의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26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